네,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방송을 라이브로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봉 패턴이라는 게 있는가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예, 봉 패턴. 봉 패턴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뭐 그 봉 조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봉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롱바디 양봉이 나왔다. 롱바디 양봉. 그 다음에 윗꼬리가 긴 패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이 패턴이. 왜냐면 롱바디 양봉에서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어떤 호재가 이어져 갖고 계속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제 어저께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매도하는 거죠. 오늘 말이 어렵게 하네. 별건 아닌데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봉 패턴. 오케이. 자, 오늘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했던 롱바디 양봉 이후로 윗꼬리가 긴, 몸통은 작고 윗꼬리가 긴 이런 모양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다가 얘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다음날 더더욱 갭상승, 갭을 이렇게 띄워버리니까 이동평균선이 따라서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겠죠, 뒤늦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동평균선 5일선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됨으로써 급락이나 그 뒤로 추가적인 상승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100%의 확률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70% 이상 정도는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좋지가 않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좀 몇 개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이 제일 기억에 좀 남아요. 남성이라는 종목. 자, 뭐냐면 이제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호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발생하고 그 다음날 이제 보통 여기서 아까 말한 건 여기서 윗꼬리죠. 근데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롱바디 양봉 다음에 윗꼬리라는 겁니다. 거래량은 당연히 전날보다 다음날이 더 많아요. 항상 언제나. 왜냐면 어제의 호재를 발견하고 그 다음날 매매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패턴이 나오면 도망가세요. 많은 경우에 이 뒤로 반등이 세게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상태에서 다음날 갭을 띄워서 상승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은 패스한 거예요. 어제의 매도 세력을 뚫고 오늘 갭 상승했다라는 건 오늘 또 한 번의 상승의 기대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날 갭 하락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갭 하락하는 순간 던져버려야 돼요. 기억하세요. 롱바디 양봉, 다음날 거래량 더 많이 터진 윗꼬리 긴 거, 그리고 그 다음날 갭 상승이라면 우리가 좀 지켜보고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갭 하락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갭 하락할 경우에는 그냥 시가에 던져버린다. 왜냐면 왜냐면 롱바디 양봉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많습니다. 상한가가 아니고 나서 롱바디 양봉, 윗꼬리가 없는 그런 양봉일 가능성은 많이 없고요. 장중에 많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자, 상한가가 이제 몸통이 딱 박혀 있지. 상한가가 아니고서는 네, 윗꼬리가 없었네요. 자, 상한가가 아니고서는 보통의 경우는 윗꼬리를 많이 답니다. 그죠? 윗꼬리를 많이 달아. 얘도 몸통이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 자, 아무튼 오늘 유난히 좀 많네요. 몸통이. 윗꼬리를 보통 많이 달아요.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거는 롱바디 양봉, 그러니까 양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말장난이긴 한데, 저는 이제 윗꼬리가 최대한 짧은 거를 롱바디 양봉이라고 합니다. 롱바디니까 몸통이 길어야 되니까. 자,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이 나오면 관망 자세가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거의 관망 자세로 봐야 됩니다. 롱바디 양봉, 윗꼬리 긴 거.
이 다음날 만약 내가 들고 있다. 만약에 포지션이 좋아요. 내가 밑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어요. 그럼 다음날 갭 상승, 갭 하락 이것만 체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갭 상승하면 조금 더 위에서 팔 수 있고 갭 하락하면 바로 그냥 팔아버리고. 그러나 이제 보통 눌림목이다 해서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롱바디 양봉 그 다음에 보합권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많은 경험으로 잘 눌려요. 저런 자리가. 자, 뭐 지나가는 차트들을 한번 보면서 살펴볼까요? 보통 상한가니까. 자, 여기 나왔네요. 자, 상한가.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상한가. 그다음에 지금 이 수치를 보시면 고가가 24% 찍혀 있죠. 그리고 종가가 14% 찍혀 있고 저 꼬리가 마이너스 10%라는 겁니다. 네, 마이너스 10%. 꼬리가 길기 때문에 아무튼 뭐 패스. 자, 패스. 여기도 마찬가지. 상한가 이제 윗꼬리 긴 거. 거래량은 항상 더 많다고 했죠. 네, 더 많아요. 길고 그 다음 날 갭 상승했다. 갭 상승인가요, 이거? 맞네요. 시가가 0.26% 상승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시가가 0.26%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갭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이날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이날 추가적으로 얼마인가요? 10%가 더 올랐죠. 근데 일단 상투권 들어가면서 윗꼬리 닿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저거 자체가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많이 좀 당하는 패턴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이것도 포함돼요. 상한가, 윗꼬리 긴 거. 이거 포함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갭 상승해서 그 몸통을 다시 뚫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옛날에 많았어요. 요즘에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없는데, 자, 롱바디 양봉,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길게 긴 꼬리, 그 다음 날 완전 뚫어버리는 갭 상승, 이런 거 많이 나왔었어요. 예, 이게 세력주에서 보통 많이 나왔어요. 이제 세력들이 보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아예 저런 식으로 시가 자체를 묶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돈을.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저거는 소수의 상황이고 소수의 세력주의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피하라라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럼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 학습 효과를 위해서 자, 이 상황인데 이렇게 갭을 크게 띄었다. 그럼 뭐죠? 세력주 중에 강력한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종목들은 공략을 그럼 해야 돼요. 국유재지가 이랬었나?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너무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저런 게 있었는지. 국유재지가 좀 그랬네요. 맞네요. 국유재지가 저 이때 기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냐면 이게 제가 방금 말한 패턴이잖아요. 그죠? 갭을 이렇게 띄워버려요.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중요한 패턴을 여러분들이 하나 아시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세력주 패턴입니다. 자, 어제 돈 주고도 못 배울 패턴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자, 다음 거는 벌써 첫 번째 거 얘기했는데 벌써 두 번째가 이제 기회가 되죠. 네, 그럼 두 번째 패턴은 뭘까? 자, 두 번째 패턴은 제가 까먹었어요. 두 번째 패턴 뭐 하려고 했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오케이, 생각났습니다. 안 좋은 패턴 중에 또 하나요. 안 좋은 거. 자, 이제 뭐 롱바디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오고 거래량 동반한 거. 윗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상한가 아니어도 돼요. 상관없고 그 다음 날에 갭을 띄웠어요. 이제 갭을 띄웠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갭을 띈 가격을 박살 내면서 갭 띄었지만 음봉으로 끝나는 경우 이거는 못 간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색깔 왜 이렇게 돼? 저기만 해야지. 이거는 못 간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음봉이면 못 간다. 자, 그럼 이걸 어떤 패턴에서 많이 나왔냐면 황천기계라고 하죠. 화천기계인데
제가 이거를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게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어디였더라? 아, 이건 갭을 띄우진 않았었네요. 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비슷해요. 근데 이것도 갭을 띄운 건 아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음 걸로 볼게요. 다음 거. 이 다음 거로 보시면 이렇게 살짝 올라오려다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이런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패턴 중에. 제가 그럼 찾아보죠. 오늘도 안 좋은 거예요. 오늘도. 갭 띄우고 나서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갭 상승하고 음봉으로 맞아버리는 건데 그 전날 힘이 들어온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날 힘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 띄우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갭 상승을 띄우고 음봉으로 끝나면 안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60% 정도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최근에 마니커에서 이런 모양이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마니커에서 나왔었네요. 자, 이게 이거예요. 이거 10월 2일.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밀렸고 또 밀리는 상황이 계속 나오는데 마니커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심하게 밀려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음날 올라갈 것 같이 하더니 이렇게 돼버렸죠. 못 올라가고 다시 음봉으로 끝났죠. 이러면 좋지 않은 거예요. 전날 힘은 들어온 게 아닌데 이게 뭐랄까 지금 추세 반등 자리예요. 저기 추세를 깼잖아요. 이제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를 깨면서 이제 반등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양봉으로 끝나지 못하고 음봉으로 끝나버렸다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도 추세가 여기서도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날 이제 호재가 떴죠. 마니커 호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낼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보낼 마음이 없고 시초에 물량 넘겨서 이제 던져버리는 형태로 주가를 밀어내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그래서 이런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날 눌림 이후였다가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눌림목이었는데 오르다가 시작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차트가 나와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못 봤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갭을 띄워서 뭔가 올라갈 것 같이 하더니 올라가지 못하고 롱바디 음봉으로 쭉 끝나버리는 경우, 아래 꼬리도 없으면 더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시겠죠? 네, 그런 거를 좀 패턴들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가시면. 그러니까 또 몇 가지 패턴들이 더 있긴 한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요. 근데 패턴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몸소 알아야 돼요. 제가 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제 차트를 경험을 하시면서 몸소 느껴야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게 느낌이라는 게 와요. 이게 조금 이제 왜냐하면 차트라는 모양이 전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어떤 모양은 맞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시려면 직접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시고 직접 투자하시면서 느끼시면 돼요. 제가 말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전날에도 이제 눌림목이죠. 이건 눌림목 패턴이었죠. 눌림목 가운데 다음 날 이제 오를 것 같이, 이것도 같은 그거네요. 네, 닭 그 돼지열병. 다음 날 7%까지 오르긴 했지만 바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잘 오르는 경우, 그러니까 잘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에서는 잘 나오는 음봉이 아니에요. 저런 건. 왜냐면 세력 입장에서 저런 음봉을 만들면 악성 매물이 엄청 쌓이게 돼요. 저거 자체가. 그 의도가 저런 거 만들려면 시초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에 대해서 물량을 던지려면 저런 차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주식은요. 단기 추세를 안 깨요. 좋은 주식은. 정말 크게 갈 애들은 이 추세라는 걸 잘 안 깨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제가 말했던 이런 패턴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지켜주면서 또 다음날 또 갭을 띄우면서 뭔가 올라가려고 한다. 그럼 좋은 주식인 거예요. 억지로라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시가와의 어떤 연관성 그리고 이격도 이제 오일선과 얼마나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관성을 다 종합해서 이 주식을 판단해보고 얼마나 더 밀릴지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언제나 오일선과 이격도가 많이 띄어져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오일선과 이격도가 주식이라는 것이 상한가가 발생을 하면 오일선과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 투매 매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매도 매물이 순식간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HLB겠죠. HLB 역시도 이렇게 오일선과의 이격도가 많이 띄어져 있죠. 네, 여기도 많이 띄어져 있는 상태인데 상한가 다음 날이잖아요. 띄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도 지키고 이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저런 부분에서 손절 대응을 못하면 좀 크게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제 매매를 해야 되냐? 제일 안전한 거는 정말로 이제 괜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5일선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매수하면서 대응하는 게 제가 봐도 제일 무난하고 평범해요. 그게. 거기서 이제 좀 발전을 하는 거지. 이격도가 크게 띄운 상태에서 뭔가 들어간다라는 건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종합적인 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